2020년 9월 21번 시작할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have pp 현재 완료야. 들어왔다 이러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지. 만약 어떤 나무가 쓰러진다면 숲에서, 그리고 없다면 아무도 그것이 쓰러지는 것을 들을 형용사적용법이고, 사역,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렇다면 그것은, 나무가 쓰러진 이것은 소리를 만들어낼까? 사실 물리적으로는 소리가 나지. 근데 대답이 뭐냐면 안 만든다. 그러니까 되게 물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약간 그 인지적 대답, 의미적 대답이라고 보면 돼. 소리는 이상이다. 압력파 이상의 무언가이다. 그리고 사실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있을 수 없다구나. 미안. There can be, 있을 수 있다. There can be no, 있을 수 없다. 소리가 듣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소리가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이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고 유사하게, 자, 유사하게는 늘 시그널이고, 비유를 들 때 유사하게라는 단어를 쓰고, 연결어기 때문에 꼭 외워놔야 돼. 어려운 연결어 중에 하나야. 과학적 의사소통은 양방향 과정이다. 자, 똑같은 말 하겠지.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자,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좀 어렵게 만약에 변형을 한다면 이게 가능해. just as A, so B가 되는데, A인 것처럼 역시 B 하단데, 우리 so do I 같이 쏘면 이제 도치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 so is a published scientific paper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만약에 so를 넣는다면 도치가 되기 때문에 변형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잘 출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잘 기억해줘. 자, 이제 해석으로 들어갈게. 마치 어떤 종류의 신호가 소용없는 것처럼, 이거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끊을게. 만약 그것이 인지되지 않는다면이야. 이거 unless는 if not인 거 기억해줘. 인지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출판된 과학 잡지도, 잡지가 아니지, 논문, 출판된 과학 논문. 자, 이 비유를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게 시그널이라는 거야. 즉 아무리 출판이 되더라도 의미가 소용이 없다,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논문이, 자,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both A and B인데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지 않는다면이야. 자, 뒤에 이제 이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놨어. 누구에 의해서? 의도된 독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히어러겠지. 여기서 어디 갔지? 이 히어러가 바로 이 히어러가 되는 거야, 어리언스가. 그래서 이제 5번을 필두로 6번에서 정리를 해놨어. 따라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 접속 부사. 자,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 우리는 재정의할 수 있다. 자, axiom이란 어려운 단어라 가지고 한번 동의어를 써봤어. 이 동의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는 해. 뭐 내가 쓴 동의어가 나올 확률 별로 없겠지. 학교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는 동의어를 잘 기억해. 어려운 단어야.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단어는 프린시플이 있지. 프린시플을 오히려 기억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재정의할 수 있다. 과학의 자명한 이치를 다음과 같이, 과학적 실험은 완성되지 않는다. 뭐 하기 전까지? 결과가
출판은 당연히 잘 봐. 아까 이미 출판물에 대한 내용이었어. 출판은 당연히 돼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들려지지 않는다면, 독자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을 하면 돼.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문장을 주제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No more than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압력파라 그랬지.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면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해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내용이야. 너무 많은 과학 논문들이 쓰러진다. 소리 없이 숲속에서. 8번은 그냥 정리하는 내용이지. 그 다음 interaction of A with B라고 이해를 하면 돼.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온 노동자들의 현지 주민과의 상호작용. 즉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돼. 외국인 노동자 의 현지 주민과의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은 증가시킨다. 생산성을. 뭐 때문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외부 효과가 타문화 사람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뜻하는 거야. 뭐 같은? 지식 파급 효과와 같은. 자,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이지. 뭐의 긍정적인 내용이냐? 외국인 노동자의 외국 문화의 긍정적 결과물이야. 미리 얘기하지만 이 글이 긍정적, 부정적이 거의 딱 반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글 같은 경우는 둘 다를 얘기해야지 주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주제를 얘기할게. 외국 혹은 다양한 문화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근데 이게 노동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삶의 질, 전반적인 어떤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4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얘기해 줄 거야. 이것은 오직 이득이 된다. 어느 정도까지만, up to 어느 정도까지만이야. 어떤 정도까지만. certainly 지금처럼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떠냐? 보호로 쓰일 때는 특정 아니지. 미안해. 확실 아니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득이다. 즉 이득이 아니기도 하다는 거야. 부정적인 측면 바로 나와. 배경의 다양성. 참고로 이거 되게 클래식한 문법인데 variety of는 다양한이라는 형용사가 돼가지고 복수명사, 복수동사가 나오거든. 이게 오답으로 막 s라 가지고 or 이렇게 스위치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심지어 이걸 만약에 변형하면 a variety of냐, the variety of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variety라는 단어 되게 중요해. 여기 different culture에 해당되는 게 variety이기도 하고, 저 밑에 보면 이게 diverse라는 단어로 또 변형되기도 하고, 여기서 이게 range라는 단어로 또 변형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paraphrasing 된 거는 늘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잖아. 이 모든 단어를 다 기억해야 돼. 자, 3번 해석해 볼게. 지금서 이거 다양한 배경들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 배경들의 다양성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는. A variety of가 다양한이고, 아무튼 배경들의 다양성이 너무 클 때, 아까 얘기했지, 정도가 지나칠 때 이미 부정적이야. 분열은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거래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A를 주고 B를 가져간다고 할 때 너무 많은 걸 가져간다는 거야. 주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공동체에게
과도한 거래 비용, 즉 해가 더 많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지. 더 낮은 생산성을 낮출지도 모른다. lower이 타동사로 쓰였네. 부정적인 측면이야. 다양성은 not only A but also B는 너무 유명하지.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자연스러워. 영향을 미친다. 둘 다 타동사. 삶의 질에도, 현지에 있는. 자, 그래서 이 impact라는 단어가 affect라는 단어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양성이 노동시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면 한 절반 정도 맞아. 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까지 해야지 완벽해.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관용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융통성 있는 뭔가, 그래서 문맥상 flexible로 쓰였어. 자꾸 쌤이 유의어에 막 신경을 쓰고 있어. 그래. 돼지구가 유의어 변형이 많다 보니까 자꾸 무의식적으로 유의어를 생각해내고 있어. 그래. 잘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아무튼 관용적인 원주민, 외국인이 아니야, 원주민이야. 이 타동사야, value가 은근히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다. 다문화적 도시와 지역을. 좋은 거지, 이거는. 뭐 때문에? 증가 때문에. 어디에서의 증가? 범위에서의 증가, 다양성에서의 증가. 아까 variety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다양성?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베트남 쌀국수집을 차렸어. 그럼 좋은 거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지, 긍정 부정을 다 갖고 가야 돼. 반면에 연결어 잘 기억해주고, 다양성이 인지될 수도 있다. 매력적이지 않는 특징으로. 언제겠어? 아까 전에 얘기한 좀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네이티브가, 원주민이 약간 네이티브 파퓰레이션이랑 똑같아. 인지할 때 이것을, 뭐를? 이 다양성을 뭐로써? perceive A as B도 나름 세트니까 기억해주고, 왜곡으로 인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들이 와서 우리 문화를 망치고 있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막 외국인인데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문화를 강요해. 좀 조심스럽지만 이슬람이 그렇잖아.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놓고 막 그렇잖아. 자기들 문화를 강요한다거나 막 이렇게 안 따라하면 막 뭐라고 하거나, 막 유럽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나라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쁜 거야, 원주민 한국 사람들이. 지네가 우리나라에 와놓고 지네 문화를 강요해, 이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왜곡으로 인지한다면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뭐의 왜곡?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왜곡. 뭐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왜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hat이기 때문에 목적어 빠진 불합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은 심지어 차별할 수도 있다. 뭐에 반해서? 다른 민족적 그룹에 반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불만이 심해지면 unattractive라고 생각하는 게 심해지면 더 나쁘게는 차별 대우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원주민이 외국인을. 이것도 사실은 좋진 않지.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이거 원주민이야, 네이티브야, 네이티브. 두려워할 수도 있다. 뭐일까봐? 사회적 분쟁이, 어떤 외국 국적
가족들 간의 사회적 분쟁이 유입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 동네에서 싸우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무서워 죽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유입될 때 어디로? 우리 동네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 그지? 기분 나쁘고 괜히 안 당해도 되는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 내용.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건물을. 이게 당연한 생각이지. 특이한 내용이 이제 2번이고 항상 강조하지만 특이한 내용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건물과 발전이 우리를 또한 만들고 있다. 해서 이제 바로 예시가 나와. 주제는 간단하지. 뭐뭐 중 하나 복수명사 쓰고 단수동사 쓰고 이러한 것의 예시들 중 하나는 가장 오래된 알려진 건축물이다. 그건 바로 ornately, 화려하게라고 해석이 되는데 elaborately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단어예요. 보통 정교하게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역시 동의어가 자꾸 떠올라. elaborately, brilliantly. 화려하게 조각된 고리를 왜 조각했는지 모르지만 상징물이겠지. 뭐의? 서 있는 돌의. 아마 뭐 돌에다가 고리를 조각했거나 그런 거 보지? 이곳에 있는. 자, 그래서 지금은 예시라 그랬잖아. 그래서 건축물이, 구조물이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가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돼. 원인과 결과지, 이것도 역시. 이러한 고대 조상들이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무슨 아이디어냐? 스탠딩 스톤이니까는 ip석이라고 하면 되나? 을 세우는 생각을 하기 전에 12,000년 전에 그 전에는 그들이 그냥 다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렵 채취인들이었어. 근데 이제 이 석조 건물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면 되겠지. It appears that 뭐뭐처럼 보인다. It seems랑 거의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뭐처럼 보이냐 해서 대절 세움, 건축, 건설, 뭐에? 많은 고리의 건축. 어떤 고리? 거대 석상의. 그래서 이 거대 석상에 고리를 끼운 건지, 아니면 거대 석상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 고리를 끼운 건지, 뭐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어. 이게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이걸 세우는 것, building이야, building. take 시간 혹은 노력, 뭐뭐가 필요하다, 걸렸다. 시간 같은 경우에 걸렸다 해서 할 수 있겠지. 걸렸다. 매우 긴 그리고 매우 많은 연속적인 세대가 필요했다. 이 successive랑 successful 잘 구분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혁신가들은 발명가들이 할까? 발명가들은 만든 사람들이지. 이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은 be forced to, 직역하면 강요받았다 뭐뭐 하도록, 오씨라서 to 부정사인데 의역하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다. 어쩔 수 없이 정착하게 되었다. 왜? 이 건축 일을 마치기 위해서. 보다시피 원인과 결과지. 이 건축물을 때문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그들은, 고대 조상들은 되었다. 첫 번째, 농경사회가 지구상의. 이것은 초기의 예시이다. 어떤 예시냐? 이거 구조 특이하게 잘 봐야 돼. 전치사 뒤에 명사도 오고 동명사도, 원래는 이제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거나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인데 둘 다 오면 뭐냐면 얘가 의미상 좋아요. 사회가 건설한 예시이다. 이렇게 하면 돼.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를, end of ing도 중요한 수거지. 결국 급진적으로 재탄생시킨 뭐를? 사회 그 자체를. 재개념명사 문법이 나오면 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처럼 강조용법일 때는 어려워. 강조 사회 그 자체를 이렇게 사회니까 사물이라서 itself로 받고 있는 거지. 어떤 것들이 상황들 하자. 상황들이 그닥 다르지 않다. 우리 시대에서도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건축물들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 삶을 혹은 사회를 바꾸고 있다가 주제가 되는 거였지. 29번 시작할게. 있다. 이유가 Monday Morning Quarterback 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쿼터백이 그 미식축구 풋볼에 있는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선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주제문으로 삼긴 해야 되는데, 이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 뭘 뜻하는지를 뒤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미리 얘기하자면 이 한 주간에 혹은 뭐 주말 동안에 스포츠 경기에 대한 막 평을 하는 거야. 야, 쟤는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했어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구가 그런 편이지. 쌤도 막 그때 감독이 이 선수를 내면 안 됐었는데 막 이런 훈수인데 훈수보다 훨씬 더 막 심한 거야.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보고 이해하면 돼. 자, 읽어봐라. 아이고 미안. 읽어봐라 커멘트를. 이 커멘트가 중요한 단어지. 소셜 미디어에 있는 커멘트를 읽어봐라. 팬들이 쓴 논의하는 주말의 게임에 대해서. 그러면 명령문 뒤 엔드는 그러면이잖아. 너는 재빨리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그들이 경기하고 코치하고 매니지할 수 있었는데, 코치는 감독이 하는 거고 매니지는 이제 프런트라고 해서 이제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 해오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팀을 더 성공적으로 필드에 있는 누구? 선수, 감독, 프런트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가 안 하니까 마음만일 할 수 있는 거야. 축구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손흥민이 못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은 뭐 goes for 해당된다라고 보면 돼. 마찬가지로 이사회실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사회실이 이제 그 스포츠 팀을 뭐 운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필드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운영팀이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학생들 그리고 전문가들 수년간의 훈련과 전문화된 학위를 가진 스포츠에서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는 또한 발견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을, 뭘 받냐? 충고를. 어떤 충고? 어떻게 자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누구로부터? 친구, 가족 혹은 심지어 낯선 사람들로부터 뭐가 없는, 어떠한 전문성도 없는. 특히 스포츠가 이게 심하다는 거지. 참고로 find OOC 할 때 to be는 유일하게 투부정사고 그 외에는 다 분사나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은 to be given은 안 돼. 이건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to be given이 안 된다는 거. 그 find의 독특한 특징이야. 임원들, 스포츠 관리 분야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쌤 롯데 팬인데 롯데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됐지, 뭐 여기까지 나가는 거야. 멀리 가는 거야. 가지고 있다 수십 년간의 지식과 경험을 그들의
respective, 각각의라는 표현에 그 respectful 하면 예의 바른, respectable 하면 존경스러운, 구분해서 외워야 돼. 각 분야에서. 하지만 연결어 외워주고, 많은 이 임원들은 직면한다, 비판을 팬들과 공동체 멤버들로부터. 여기서 이제 왜 커뮤니티가 나오냐면, 모든 스포츠팀은 팬들이 어떤 지역 사람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두산은 뭐 서울, 롯데는 부산, 기아는 뭐 광주인가? 뭐 한화는 대전,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팬들이랑 커뮤니티 멤버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 직면한다, 비판을, 얘네들이 하는 비판에 직면한다. 뭐 하는 이 팬과 커뮤니티 멤버냐, 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 운영에도 끼어든다는 거지. very few는 거의 없는 이지. 거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 의사들에게 어떻게 수행할지, 수술을 혹은 그들의 회계사에게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준비할지, 그들의 세금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공한다 피드백을 뭐뭐에 대해라고 보면 돼. 어떻게 스포츠 조직이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많이 준다. 좋게 보면 엄청난 관심이고, 나쁘게 보면 오지랖이지. 자, 30번. 이사가 어렵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사는 특히 스트레스풀하다, 아이들에게.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전제 혹은 문제 제기라고 보면 돼. 이사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풀한데, 그러니 어떻게 해라가 이제 뒤에 나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사 스트레스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점, 다루는 법, 도움이 될 만한 행동, 뭐 이런 거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아이들은 잃어버린다 그들의 안정감을. 그래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된, feel 뒤에는 거의 항상 pp라고 생각하면 돼. ing가 오는 경우는 글쎄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뭔가 감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느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라고 보면 되겠지. 방향 감각을 잃게 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그들의 루틴이 방해받을 때, 수동. 그리고 친숙한 모든 것이 뺏길 때, 빼앗겨질 때 수동으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스트레스의 원인들이고, 아이들 3세에서 6세는 특히 영향을 받는다, 이사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들의 이 단계에 있는 이해력은 꽤 리터럴하다. 리터럴이 원래 뜻이 이제 문자 그대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뒤에 내용과 따져보면 상상력이 부족한으로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 부족한을 factual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의어에 나오긴 해. 사전 동의어에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factual 기억하면 돼. 꽤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주어, 어렵다, 의미상주어.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은 미리 뭐를? 새 집 그리고 새 방을. 그래서 이제 이사가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야, 애들한테는. 아이들은 걱정을 가질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여전히 저일까요? 새로운 집에서도. 그리고 장난감과 침대는 저랑 같이 가는 걸까요? 라는 그런 걱정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야. 스트레스풀 하다가 위의 내용이고, 이게 해결책이야. 중요하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자, between A and B겠지. 균형이니까. 아이들의 과거 경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집중하는 것. 병렬구조지. 뭐에 집중하는 것? 아이들이 적응하도록 돕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사하면 적응을 돕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과거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지. 그래서
참고로 adjust는 원래 뭐 조절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adapt로 바꿀 수 있겠지? adapt는 입양 채택이니까 아니고 여기서 adjust는 adapt랑 같은 뜻으로 쓰였어. 적응하다,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다. 그리고 대지고 저번 시험에 나왔던 게 adapt, 스펠링 다른 거, 이거 능숙한. 이런 그 단어 스펠링 가지고 장난하는 게 한 10년 전 문제인데 내신이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 혹시 모르니까 또 기억해주고. 다시 얘기하지만 적응하도록 돕는 거는 이사할 때 당연한 건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과거를 인정하는 거가 특이한 거거든. 그걸 이제 7, 8번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좀 내릴까? 아이들은 가지는 게 필요하다. 기회를 뭐 할 기회? 배경을 공유할 기회. 여기서 배경은 전 경험인 거지. 예전 집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는 이게 뒤에 게 전 경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배경, 글쎄 뭐 이사를 하게 된 배경인가? 좀 정확하게 말 안 하고 있어. 배경을.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밸런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방식으로가 더 중요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자, 이거는 관계 대명사야.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왜냐면 동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how 대신에 쓴 대신 아니야. 이거 관계 대명사 자리야.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과거를 뭐로 존중해? 중요한 부분으로. 뭐에?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들이겠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너의 과거가 중요했지 라는 방식으로 이사의 배경, 어쩌면 설명한다는 거지. 자, contribute ing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 뭐뭐에 기여하다. 명사가 올 수 있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명사도 올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기여한다. 만드는 것에 공동체 의식을. 참고로 contribute를 사전에는 이제 cause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해. 유발하다.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되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 의식은 필수적이다. 아이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 변화 속에 있는 아이들. 이사하는 아이들이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30번까지 할게.